모든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책입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품절되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강동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제인 넬슨과 쉐릴 어윈인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부모교육 강사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는지, 정말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축복이고 정말 꿈처럼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현실은 엉긴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많고 어렵기만 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완벽하지 못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부모 노릇은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부모들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싶어 하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올바른 부모 역할은 무엇인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4가지의 해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친절하면서도 엄한 양육법을 실천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다. 나는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다. 나는 그 중간인 친절하면서도 엄한 태도를 가진 부모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는 아이들 자존감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아이를 반항적인 기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허용적인 부모는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부모를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친절하면서도 엄한 태도를 가진 부모는 친절할 때는 아이를 존중해주지만 아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엄한 태도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통제하는 부모와 너무 허용적인 부모의 중간에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친절하면서도 엄하게 양육하기가 참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친절하면서도 엄한 태도를 가진 부모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회의인데요. 가족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가족회의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족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나 또는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규칙들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취침 시간이라든가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라든가 식사할 때 규칙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숙제할 때 규칙이라든가 이런 집안에서 지켜야 될 많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규칙들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그 규칙을 정하면 아이들이 훨씬 그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과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정하면 좋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가족 좌우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가족 좌우명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좌우명을 각각 만들고 그 좌우명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념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이들과 함께 요리 당번을 정하는 거예요. 요리 당번을 정해서 주말이라도 아이들이 요리하는 활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 기르기입니다. 잠자기 전이나 식사 중이나 또는 가족 회의 시간에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 활동하기인데요. 냉장고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두고 가족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발견했을 때 그 종이에 이렇게 페이퍼에 써놓는 겁니다. 가족들이 냉장고 문을 많이 열러 오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족들의 칭찬 페이퍼를 냉장고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활동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평소에 친절하면서도 엄한 태도를 취하실 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허용적인 것도 아닌 그 중간의 균형을 잘 잡아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고 아이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만 아이들의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느리고 서툴지만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부모가 친절하면서도 엄하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첫 번째 스승이고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들은 무엇이 옳으냐보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너무 떼를 쓰거나 조르거나 그럴 때 그 편한 방법으로 그냥 사줘버린다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부모님들이 선택한 방법이 우리 아이 장기적인 미래에 좋은 선택이었느냐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시면서 편한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아이들 장래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을 계속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부모 자신을 잘 돌봐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병에 물 한 가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아이에게 조금 주고 또 배우자에게도 조금 주고 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물을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다 떨어지면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 물이 계속 항상 가득 차서 또 줄 수 있도록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도 부모님이 즐길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쏟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양육하듯이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할 수 있도록 서로의 요구를 집안에서 아이들의 요구만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의 요구가 서로 이렇게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뤄서 균형을 잡아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이렇게 엄마 아빠인 부모도 서로 같이 돌보아야지만,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 또 아이들에게 다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아이들만 돌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이렇게 어른인 부모도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네 번째는요,
죄의식을 버려라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또는 편모라서 또는 내가 맞벌이라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에 저희가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맞벌이니까 엄마가 직장 다녀서 낮 동안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했거든요. 그러면 늘 미안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다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부모가 그런 죄의식을 버리고 부모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엄마가 있었어요. 낮 동안에 직장을 다니느라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저녁에 아이를 데려와서 잠을 재우려고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이에게 동화책 3권을 읽어줬는데 아이가 또 읽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도 하루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지요. 그래서 이제 4번째 동화책을 미안한 마음에 읽어줘야 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아이한테 화를 내게 돼요. 엄마가 이렇게 읽어줬는데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꼬중하고 혼내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울게 되고 엄마는 또 자기가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동화책을 2권을 읽어줄 거야. 그리고 2권을 읽은 다음에는 우리 껴안고 뽀뽀하고 이제는 잠을 자는 거야. 아이와 이렇게 규칙을 협의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지쳐서 그렇게 화가 날 정도까지 되도록 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에게 책 2권을 읽어주고, 아이가 더 읽어달라고 조르고 때를 써도 책 2권을 읽어주고 아이에게 뽀뽀하고 껴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유로든 죄의식이 있으셨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시고 아이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옳게 또 아이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 지치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밤 12시가 되도록 주방에서 계속 아이들을 이렇게 고등학생을 키우고 이럴 때는 떠나지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양육하면서 보내시는데, 이렇게 마음에 있는 죄의식을 버리시고 부모님도 돌보시면서 친절하면서도 엄한 태도로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장래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과 성취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되는, 어떻게 하면 부모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는데, 우리 부모 역할의 최종 목표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 또 배우고 그러면서 잘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런 성인으로 키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